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2월 4일 오후인데요. 토요일입니다. 모두 주말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윤석열과 김종인, 이준석의 삼각편대가 완성되었죠. 고고TV는 직관을 가지고 방송하는 방송입니다. 그 직관 밑에는 그동안 정치권을 한 40년 동안 바라봤고, 그 다음에 모든 신문의 논설과 사설, 칼럼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고TV는 처음부터 한 2년 반 됐어요. 고고TV가 문재인을 치기 위해서, 우리의 정권을 찾기 위해서 들어왔다. 2년 반 동안 주체적으로 말씀드린 게, 보수는 개혁돼야 되며 중도를 확장해야 되며 탈진보까지 끌어들여야 한다. 그게 4.7 보선으로 형상화가 됐고 이준석에서 완성이 됐는데, 윤석열의 어리석음이 한 달 또는 한 4개월 동안 굉장히 보수를 힘들게 했다 하는 논지로 윤석열을 굉장히 비판을 했죠. 그것은 윤석열이 정신을 차리라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결국에는 김종인 씨가 당과 선대위를 장악할 것이며, 이준석의 재능이 발휘될 것이며, 윤석열의 우직함이 가치를 발휘할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재명이라는 자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되죠. 또 윤석열도 아직 완성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가벼운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이제 대통령 선거가 3개월 정도 낮았으므로 3개월 정도뿐이 안 남았으므로 윤석열을 지지할 수뿐이 없습니다. 비판적 지지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김종인 씨와 이준석의 전략과 전술과 메시지가 사정없이 이재명과 문재인을 두드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볼 것은 대통령 선거 압승한 다음에 2달 후에 지방선거 있죠. 그것도 우리가 압승하는 구도가 돼요. 대통령 되고 2개월 후에 윤석열이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컨벤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바라볼 수뿐이 없어요. 그런데 지선이 끝나고 나서 또 2년 후에 총선이 있죠.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약 2대1 정도로 우리가 밀리고 있죠. 쟤네가 거의 200석 가까이 있으니까 총선까지만 고고TV는 방송할 생각이에요.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가져와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되죠. 그죠? 그 대통령 선거 후에, 대통령이란 윤석열이 탄생 후에 총선까지는 대단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입법권을 제대로 갖고 있고 진보 좌파들의 총봉기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고고TV는 윤석열을 이제부터 비판적 지지에 들어갑니다. 비판적 지지. 윤석열이가 잘하는 거 또는 잘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또 윤석열이가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윤핵관들이 등장하고 쓰잘데없는 것들이 또 권력을 탐할 적에는 가차없이 비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고고TV를 보시면서 불편하신 분도 많았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윤석열을 저렇게 비판만 하냐. 이재명은 비판하지 않고. 근데 이재명은 비판할 가치가 없어요. 그건 스스로 무너지고 스스로 자멸 과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국민의 힘이었고, 문제는 보수 개혁이었고, 문제는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이가 헤매다가 지지율이 지금 나락 단계에 있을 적에 사태와 상황은 정리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11시 반쯤 찍어서 새벽 1시쯤 올렸을 텐데요. 당을 누가 장악했느냐.
김종인과 이준석이 장악했다. 이게 이제 선대위까지만 가겠죠. 대선 3월 9일까지. 그러나 그 이후에도 김종인의 영향력은 남아있을 것이며 이준석의 영향력도 확실히 남아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당무 장악권 가졌어요. 그 다음에 대선 전략권 가졌어요. 정책 총괄권 다 가졌어요. 즉 당무와 선대위를 완전히 장악하고 4월 6일 날 나타날 겁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며칠 전에 이런 말을 해요. 그 조선일보 칼럼이었어요. 윤석열이랑 구형 폭격기에 신형 제트 엔진이 달린 신무기가 없다.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국민들의 그 대깨움만 제외하고 쓰레기 자유 우파 유튜브만 제외하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윤석열은 구형 폭격기도 못 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6.25 때 싸웠던 쌍발 미거기 정도뿐이 못 돼요. 우리 연석기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스텔스기야. 스텔스기. 스텔스 폭격기 같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F-35. 스텔스 전투기야. 그죠? 결론은 나와 있었어요. 제가 그 방송하는 게 초지일간 똑같죠. 김종인, 윤석열, 이준석 체제로 가야 이긴다. 현실화됐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윤석열은 김종인과 이준석의 말을 믿고 열심히 하면 돼요. 윤석열이가 설화를 일으키고 또 김건희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김종인의 말 한마디로 정리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에 김영삼의 문제를 그렇게 공격할 적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한 방에 다 정리해버리죠. 그게 정치인의 거목 정치인의 그 장악력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 사생활 문제가 뭐가 문제요? 하고 김종인이 한마디 하면 되고 이준석은 논리적으로 상대편을 공격하면 그럼 너희는 이재명 너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때까지 어제까지 보면은 이준석이가 다 계획이 이슈 움직인 거고 고고TV가 강하게 밀어붙였죠. 윤석열 탈당해라. 너희끼리 당을 차려라. 그죠? 윤석열을 살리기 위한 방송이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은 이준석의 소나기에 한 일주일에 들어가 있었죠. 태풍이었죠. 그런데 앞으로 이준석의 태풍은 더 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과 이준석이 같이 다닐 때 그것이 바람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윤석열을 혼자 움직이면 바람이 아니라 있던 바람도 다 잡아먹어버렸죠. 그렇죠? 선거는 조직과 인물과 구도. 그죠? 조직은 도끼인 객끼인데 윤석열이가 그 조직을 쉽게 말해서 악화가 양화를 구성하듯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구시대 인물 꼴통들 패배자들만 밑에 잔뜩 돌았죠. 그렇죠? 조직에서 망가졌었고 인물은 솔직히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그게 그거예요. 근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윤석열 자체는 이재명이 같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안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무속 문제는 김종인이 등장하면서 정리해버릴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말을 안 할 거고. 조직, 인물, 구도. 구도는 우리한테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어요. 한 달 전에 또는 6.11 당대표 선거 이후에 항상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지지율이 부정이 긍정보다 20% 높고 국힘 지지율이 민주 지지율보다 20% 높고 그죠? 대선 후보 지지율이 20% 높고 이러면 앞선 구도로 가는 게 다 그랬고 나왔죠 벌써. 근데 한 달 동안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가 나서 그걸 다 까먹었죠. 정권교체 지지율도 10% 안으로 들어갔고 또 국힘 지지율은 민주당에 역전당하고 그렇죠. 또 윤석열의 지지율은
추락 추세고 이재명이 앞서가기 시작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부터 급반등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이준석과 김종인 씨의 활약이다 하면 보시면 돼요. 김종인 씨는요,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 선거 기술자라 그러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김종인 씨는 국가 개조주의자예요. 김종인 씨는. 그래서 선거 때마다 짠 나타나가지고, 국가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해라 했는데 당선만 시켜주고 항상 팽을 당하는 과정이었는데 요번에는 김종인 씨가 그까지도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김종인 씨의 말이 오늘 오후 들어가면서 나왔죠. 대선 구상은 다 끝났다. 염려하지 마라. 선대위 인선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겠다. 대선을 관통할 시대 정신이 머릿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이나 일요일이나 다음 주에 한번 찍겠는데 대선의 아젠다가 뭐냐 하고 제도 찍을 거예요. 시대정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김한길이도 그렇고 김병준이도 그렇고 또는 특히 조선일보나 그런 애들 칼럼 보면은 논술을 보면은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은 정권 교체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정권 교체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윤석열이나 이재명한테 불안감이 있었죠. 특히 정치 초짜인 윤석열한테 불안감이 많았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김종인 씨가 들어오니까 그동안 있었던 파리 떼들 또는 그동안 있었던 자유우파 쓰레기들 또는 우파 평론가들 이것들이 더 한층 이준석과 김종인을 공격할 거예요. 그들은 무지랭이들이에요.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위험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고 이준석과 김종인을 비판하죠. 과거엔 김무성과 유승민을 비판했고 이기면은 윤석열의 완성이다. 윤석열 때문에 이겼다.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도와 조직에 있어가지고 또 바람이 있어가지고 누가 치고 나가느냐. 윤석열은 한 달 동안 헤매고 다녔죠. 막말로. 그 최악의 경우예요. 정치인의 자질로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바람을 몰고 나올 것이며 그 바람을 장악하는 것이 김종인 씨가 돼요. 2030도 돌아올 것이며 중도층은 전폭적인 지지를 김종인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가 찾아가는 충청 대망론이 아니에요. 요번엔 그게 없어요. 대망론이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이지 윤석열이가 정치 초짜라서 5개월 만에 충청 대망론을 요구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나오나? 중원 대망론이 나오는 거예요. 중원 대망. 그게 서울 경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지금 경기권에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윤석열을 앞서가는데 그것도 솔직히 말을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가장 고급 문화, 가장 고급 지식인, 가장 영향을 발휘하는 오피니언들이 어디에 살아요? 서울에 살아요. 그리고 서울 주위에 강당권이 있는 분당 이런 데 살아요. 그렇죠? 그들은 이 김종인 씨를 보면서 바람을 일으킬 거예요. 중원의 싸움이에요. 세대 싸움이지만은 중원과 세대 싸움인데 세대에서 윤석열은 70대, 80대한테만 인기가 있었어. 그죠? 김종인 씨나 이준석이 등장하는 순간 세대들도 60대들도 다시 국민의힘을 보게 될 것이며 서울과 경기는 김종인의 바람을 탈 것이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김종인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핵 간의 문제가 어제 이준석과 윤석열의 회동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죠. 윤석열은 당대표님 마음대로 하다. 당무 우선권은 당대표님 거고 제가 상의를 드리고 그 상의를 받아서 진행하겠다. 당무 우선권은 넘어갔죠.
그 다음에 윤석열이가 김종인 씨한테 선거 전략과 당무를 또 총지휘를 맡기겠다 그랬죠. 그러면은 선대위는 김종인 씨하고 이준석으로 장악이 됐는데 김종인 씨가 이제 말은 그 인사 문제 크게 신경 안 쓴다 그러는데 들어가서 정리할 거예요. 즉 윤핵관들을 정리한단 말이죠. 즉 윤석열에 대해서 예스맨, 전화, 폐하했던 애들을 정리하고 노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전면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윤의숙이라든가 금태섭이라든가 임태희라든가 그런 사람도 물론 동참시킬 것이지만은 다른 새로운 신진 인사, 즉 탈진보, 탈민주당, 김한길이나 김병준 같은 애들 말고 김경준이나 그런 박주선 같은 애들 말고 김종인 씨의 전체 인맥, 여야를 통틀어서 장악 들어간 그 전체 인맥이 탈진보에서 보수로 오고 개혁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을 김종인 씨가 내세울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유머로 또는 위터로 재밌는 걸 붙이고 가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윤석열하고 오늘부터 부산 동행을 시작하죠. 그죠? 그럼 부산 의원들이 다 따라 붙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환호를 일으켰겠죠. 윤석열이 가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준석의 등장 그리고 윤석열을 보필하는 이준석 이런 이제 바람과 생각이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겠죠. 보세요.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국힘의 상징적인 로고인 빨간색, 고고TV도 빨간색, 후드티를 입었다. 후드티라는 것을 요새는 10대, 20대만 입는 거 저도 후드티를 입고 다녀요. 상징성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선전포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진 찍고 있으면 빨간색 날 찍어주세요. 나 말씀해서 사진 찍어 팡팡 치고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러니까 이준석 이건 내 전투복이다. 난 밑바닥을 쓸고 나가겠다. 윤석열이가 나도 입을 거예요. 하하하. 나도 입을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해치면 안 돼요, 앞으로. 저는 윤석열이가 이상한 짓을 하면은 비판을 하겠지만은 그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버들과 전유혹 같은 거 미친 것들이 이런 걸 갖다가 이용을 하면서 이준석을 까면서 윤석열을 까면서 돈을 벌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신의 한수나 진성호나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우리는 이겨요. 윤석열만 놔뒀으면은 대단히 위험했었는데 이준석과 김종인 씨의 합류로 압승 구도로 이제 가야 돼요. 압승. 그래야지 윤석열도 잘 되고 윤석열의 정부가 국민들한테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압승 구도로 가야 돼요. 이명박과 정동영이 붙을 때 이명박이 압승을 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니까 전 좌파가 다 일어나서 봉기를 했죠. 한미 FTA 반대, 광우병 파동. 그죠? 압승의 구도로 가야지 윤석열의 정권은 유지가 돼요. 그동안 고고TV가 윤석열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랬을 적에 참 불편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고고TV는 계획이 있었고 계획대로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요일입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고고TV가 자율구독 좀 내세요. 어떻게 일주일에 10,000원도 안 들어와? 옛날에 냈던 분들은 한 분씩 내는데. 이까지 하겠습니다.